요즘은 개인에겐 이직과 퇴직의 시대고 기업에겐 채용의 시대죠. 기업도 당연히 사람과 똑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원칙으로 행동하게 되고요.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는 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 과정에서 개인은 이직을 선택하고 기업은 경력직 수시 채용을 선택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직장인이 이직을 평균 한 번 했다면 지금은 그보다 많은 평균 2.5회 정도라고 하니까 이직과 퇴직이 2배 이상 발생하고 있는 거죠. 개인은 이직을 위한 평판이나 역량이 중요해졌고 기업은 역량 있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고요. 게다가 과거엔 신입공채 방식으로 1년에 1000명씩 2번만 뽑다가 요즘은 신입공채 대신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수십 번을 뽑아야 되죠. 실제로는 퇴직이나 이직 자체가 더 많아졌으니까 그보다 훨씬 채용이 많아졌고요. 이제는 기업이 원하는 스펙이나 직무 경험도 너무 중요해졌고 채용 기준이나 방법도 많이 다양해졌죠. 그래서 오늘은 채용의 시대에 맞는 기업의 채용 기준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우선 기업들의 채용 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9대 스펙이라고 불리는 조건들이 있죠. 신입공채를 지원하는 취준생들에게는 필수 조건이고요. 학력이나 학점, 전공, 어학능력, 해외 연수나 인턴십 경험 등 다양하죠. 외모나 매력도 경쟁력이기 때문에 성형도 스펙이라고 하고요. 특히 직무 경험이나 필요한 자격 등도 엄청 중요하죠. 공인회계사에게 영업을 시킬 수는 없으니까요. 게다가 인성이나 태도도 중요한 채용 기준 중에 하나고요. 회사는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를 채용한다고 하니까요. 지원자가 조직 문화가 잘 어울릴 성격인지 아닌지, 팀워크나 소통 능력은 어떠한지 미리 확인하는 거죠. 당연히 성실성이나 책임감, 열정이나 도전의식도 너무 중요하고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하면 기업의 채용 기준은 너무나 다양하고 많죠. 그리고 채용 과정에서 9대 스펙이나 정량화가 가능한 조건들은 대부분 서류 전형에서 걸러지고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들은 면접에서 확인하게 되죠. 외모나 매력, 인성이나 태도, 책임감이나 열정 등 정성적인 부분도 면접에서 확인되고요.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 면접의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죠. 예를 들면 PT 면접, 집단 토론, 블라인드 면접, 스펙테클 면접, 직무 및 팀장 면접, 임원 면접 등이 있고요. 기업은 다양한 면접 방식을 통해 역량 있고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무조건 찾아내야만 하는 거죠. 역량을 검증할 수만 있다면 그 어떤 방식도 상관없고요. 이제는 채용 자체가 회사의 미래이자 중요한 경쟁력이니까요. 불행하게도 이를 준비하는 취준생 입장에선 스펙이나 면접 준비에 죽어나는 거죠. 게다가 얼마 전 뉴스에서 500대 대기업의 채용 기준 1순위는 직무 경험이었고 그 다음 전공이었죠. 물론 다른 기준들도 많지만 학력이나 학벌, 어학 능력 등의 스펙은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의미고요. 스펙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는 의미죠. 그 위에서 직무 경험을 보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경력직 채용 비중을 현재 70% 수준에서 80% 이상으로 늘려갈 계획이라고 발표했죠. 이 말은 직무 경험이나 커리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신입공채 지원자들에게는 지원할 곳이 점점 사라진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전부 경력자만 뽑으면 나 같은 신입은 도대체 어디서 직무 경험이나 경력을 쌓을 수가 있나요? 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쨌든 신입공채 기회가 계속 줄어드니 신입공채 경쟁률이 폭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의 채용 기준도 9대 스펙 등 기본적인 스펙 외에 직무 경험이 정말 중요해지는 중이죠. 대기업들도 직무 경험이나 인턴십 경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경력직 수시 채용이 많아지니까 당연한 변화겠죠. 특히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의 경우 인재는 교육보다 채용이 훨씬 중요하며 좋은 대학의 중상위권 졸업생보다는 중상위권 대학의 수석 졸업생이 훨씬 도전적이고 경험도 많고 성과 중심적이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는 학교나 학점 등의 스펙과 성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하고요. 오래전부터 구글은 스펙보다는 직무 경험을 중심으로 채용을 하고 있다고 말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스펙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구글이 생각하는 스펙은 기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자 최소 기준이죠. 하지만 실제 구글에 다니는 사람들의 스펙을 보면 구글의 스펙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말은 스펙을 중요하지 않다고 하지만 슬프게도 이게 진짜 현실인 거죠. 또한
채용 과정에서는 스펙이 객관적이고 정량화된 근거로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만 입사 후에는 스펙보다는 인성과 태도, 경험과 역량이 직장 생활과 성과를 좌우하죠. 솔직히 입사한 사람들의 스펙은 특별한 자격이나 조건이 아닌 이상 대부분 비슷하고요. 오히려 기업과 조직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며 소통과 팀워크를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얼마나 펼치는가가 정말 중요한 직장 생활의 핵심이죠. 직장 생활의 인간관계가 사람으로 되는 거지 스펙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스펙 자체는 취업이나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뿐 업무 과정이나 성과 자체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스펙도 뛰어나고 인성이나 태도도 훌륭하고 그래서 성과가 좋으면 가장 베스트죠. 보통은 이런 인재들이 조직에서 인정받고 승진하니까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스펙은 채용 기준 중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업들의 채용 방식과 과정이 점점 다양해지고 복잡해진다는 의미는 기업들이 채용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죠. 이제 경력직 수시 채용도 많아졌고 직무나 경험에 따라 요구되는 채용 기준도 다양해졌고요. 솔직히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인 채용 기준을 적용한다는 자체가 직무나 커리어를 생각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게다가 기업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원자의 직무 경험과 역량, 인성과 태도를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거나 직접 찾아갈 수는 없더라도 찾아오는 지원자의 역량만큼은 확실히 검증할 수 있어야만 하죠. 그래서 저는 회사가 지원자들의 역량을 확실히 검증할 수 있을 때까지는 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이든 6개월이든 검증의 시간이 필요하면 그렇게 해야만 하고요. 원래 쉽게 들어오면 쉽게 나가고 어렵게 들어오면 그만큼 그만둘 확률이 줄어들거든요. 물론 이 생각 자체도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에 한해서 가능하고요. 어쨌든 회사의 성장과 성과는 지원자의 스펙이 아니라 경험과 역량, 인성과 태도가 결정을 하죠. 회사는 직원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 교육보다는 역량 있는 인재를 많이 채용하고 가능성 없는 직원들을 빨리 포기하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게다가 인재는 인재를 알아보고 확실히 키울 줄도 알죠.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원래 2류 인간은 3류 인간을 채용하고 3류 리더는 자기보다 무능한 직원을 키우니까요. 그러면서 회사의 역량은 악순환되죠. 그래서 조직에는 1류나 높은 기준점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류 리더가 1류 직원을 키우듯이 뛰어난 스승은 아무나 제자로 받지 않죠. 아무나 제자로 받으면 그때부터는 학원 선생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회사도 아무나 쉽게 채용해서는 안 되죠. 회사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인정받는 핵심 인재를 채용의 전 과정에 무조건 참여시켜야 하고요. 그래야 그들이 자신과 비슷한 인재들을 채용 기준에 맞춰 찾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분명한 채용의 시대고 회사의 인적 역량이나 경쟁력은 채용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채용을 바라보는 눈과 회사의 채용 기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직장스쿨 인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